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방송 뉴스 현장을 시작합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이후 각 자치단체들은 재난 예경보 시스템과 연동하는 마을방송 시스템을 속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도청과 마을을 연동하는 방송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업자들이 마을방송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재난 예경보 시스템과 연동을 시키지 못한 채 소송전까지 벌어지면서 정작 마을 주민들은 1년 넘게 재난 방송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현 기자입니다. 뭔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면에서 소형 강정이나 지난 2019년 전북 순창군이 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전북도청의 재난예경보 시스템과 연동을 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H전자는 12억 7천만 원의 낙찰을 받고 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H전자는 기술적인 문제로 도청의 재난예경보 시스템에 연동시키지 못했습니다. H전자는 순창군과의 계약이 취소될 것을 우려해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도청의 서버 방식이 변동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난예경보 시스템 업체 관계자는 시스템과의 연동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에 구축된 이미 구축된 서버 시스템과 연계를 하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라고 조건 입찰 공고상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H전자는 여기에 대한 기술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럼 낙찰을 받은 업체는 반드시 준공검사를 통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 없었기에 납품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납품을 못한 책임을 도청에 이미 5년 전에 구축된 서버에 대한 책임으로 전가해서 도청의 재난안전고위 간부도 도청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H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포렌식 해보니까 불법 변조를 한 거예요. 전화번호 변조를. 이 법에 통신사업법에 명백히 전화번호 변조를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마치 뭔 특허나 이런 것 같이 변조를 통해서 연계를 할 수 있는 것을 못 하게 한 거예요. 마음에 드는 데만 연계를 시키게 한 겁니다. H전자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도청의 시스템을 납품한 OA전자의 서버가 문제가 있으며 과기부에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조사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H전자도 5년 전에 구축된 서버에 문제가 있다며 도청의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전북도청이 저희 회사 제품을 물품 구매한 계약입니다. 물품을 구입했을 뿐이지 그 안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구입한 거 아닙니다.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 소유권은 저희 OE전자가 가지고 있고 순창군에서 마을방송 사업을 입찰 공고를 하면서 도청 서버에 연계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 회사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H전자의 책임 회피로 마을 주민들은 1년 넘게 재난방송을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JBC 뉴스 이종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순창군의 마을방송 시스템은 전북 도청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2016년에 도청이 구축한 시스템의 문제로 마을방송 시스템을 연동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H전자의 주장이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도청의 한 고위 간부는 5년 전 구축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서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까지 의뢰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종현 기자가 전합니다. 전라북도의 한 고위 간부가 2016년도에 구축한 재난예경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위 간부는 순창군청에서 발생한 재난 시스템 연동이 안 되는 문제는 연동 방식이 고정형이 아닌 변동형 방식이어서 문제가 발생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상한 전화번호가 다수 발견됐고 재난방송 번호가 여러 번 바뀐 것이 발견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실체와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명백히 불법 변조로 발송이 계속 재난예경보 발송이 되게 이걸 놔둘 수는 없습니다. 이걸 적법하게 맞게끔 지금 하게 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기부 쪽에도 저희가
빨리 그걸 보내달라.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OA전자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일축합니다. 일단 지금 나온 발신번호 변조작, 그리고 이 뭐 수백 개의 번호가 있어서 이것이 마치 보이스피싱이나 뭐 중국 번호가 나왔다, 범죄 행위에 쓸 수 있는 번호가 있다, 이거는 참으로 참 그 말도 안 되고 진짜 뭐 이건 진짜 거짓된 말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그 시군청의 통신 담당자들이 이 기사를 보면 마치 OA전자가 이미 구축된 그 시군청의 통신 장비들이 자기 그 지금 구매한 그 장비들도 마치 이런 식의 그 잘못된 시스템이 된 걸로 해서 여러 군데에서 확인 전화가 오고요. 저희들이 영업하는데 치명적인 그 손상을 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사실은. H전자 또한 도청의 서버 업체가 신호 발신 방법이 고정해서 변동형으로 바뀌면서 호환을 시키지 못해 연동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H전자는 여기에 대한 기술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럼 낙찰을 받은 업체는 반드시 준공검사를 통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 없었기에 납품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납품을 못한 책임을 도청에 이미 5년 전에 구축된 서버에 대한 책임으로 전가해서 고위 간부가 전주시청의 근무 시절부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H전자를 지원해왔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OA전자는 불법 포렌식으로 OA전자의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이 심각하게 침해당해 손해배상 등 법적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차후에 강력하게 대처를 하는데, 물론 언론중재위원회 또 민사소송 그리고 검찰의 고발을까지도 지금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은 최근 OL전자의 서버에 문제가 있다며 3천만 원을 투입해 순창군 2차 사업 대상지 105개 마을과 도청을 연동하는 사업을 별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마저 도청 서버와 연계할 수 없었고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됐습니다. H전자의 기술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도청 내부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취재가 끝난 후 고위 간부는 전화를 통해 포렌식 실행 업체와 통화했더니 포렌식이 아닌 디컴파일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포렌식은 아니라는 말씀을. 순창군의 마을방송 시스템이 전북도청 재난 시스템의 문제 제기까지 번지면서 재난안전 시스템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JBC 이종혜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도민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화순군청에서 개최된 비대면 도민과의 대화에서 구충곤 군수는 화순에 필요한 시책을 건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현택 기자가 전합니다. 구충곤 화순 군수가 광주시 숟가락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구충곤 군수는 지난 28일 김영록 지사의 화순 군민과의 대화의 자리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첨단 우뢰 복합단지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가 이 사업에 숟가락을 얹고 있다며 거기다 아예 밥상까지 차지하려 한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중앙부처 뛰어다니고 국회에 가서 노비하고 설명하고 이제 밥상이 좀 잘해질까 하니까 옆에 도시인 광주시에서 숟가락을 얹히려고 합니다. 같이 협의를 하자고, 첨단 의료 복합단지 우리 광주시하고 같이 가자고, 그것도 사무실 위치를 광주에 하겠다라고 숟가락만 든 것이 아니라 밥상까지 가져오려고 합니다. 구 군수는 작년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광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동복댐 수리절 실패로 하수구민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으면서도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광주시 갑질 행태에 대해서도 질타했습니다. 광주시는 동복댐으로 해서 작년에 우리 군에게, 군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사과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구 군수의 이 같은 강도 높은 비판은 그동안 하수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첨단 우뢰 복합단지 사업이 K바이오 거점 러시와 K글로벌 백신 허브 지역으로 한 단계 도약시켜 하수군의 안정적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사업이
하순군으로 지정되면 오는 2031년까지 그 사업비가 1조 5천억이 육박하기 때문에 구군수는 이 사업을 광주시와 경쟁하거나 공동 유치를 거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군수는 민선 7기 남은 9개월 동안 김명록 도지사와 함께 각 중앙부처와 국회를 찾아 사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명록 전남지사도 하순군이 건의한 경전선 하순 경유와 국가 첨단 의료 복합단지 지정 추진에 대해 전남도도 적극 지원 추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선이 화순을 지나야 된다, 능주를 지나야 된다 하는 말씀에 저는 100% 동감하고 지지합니다. JBC 정혜택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아이나 키우기 좋은 맘 편한 광주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이 성과를 거두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광주시 7월 출생아 수는 712명으로 전년보다 105명이 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 출생아 수 누계는 4,8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인 481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내년에는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 서비스를 시행해 임신부의 가사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맘 편한 광주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우울증으로 인한 청소년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교육 공동체라는 이념 아래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서부교육지원청 박주정 교육장을 이향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질량 있는 말로 상대가 이해되게끔 말을 하고 상대가 이해하면서 서로의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소통이 되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가정, 학교, 사회에서 소통이 되지 않아 1인 시대가 펼쳐지면서 우울증이 늘어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코로나라는 적과 싸우면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것을 읽어줄 수 있는 활동 영역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학교에서 많은 역할을 해줬던 아이들을 집에서 돌보다 보니까 집에서 그 아이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꾸 아이한테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로 자꾸 아이를 나무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진정 학생들에게 필요한 바른 인성교육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극적인 것을 찾아 나서고 자신의 갖춤이 적어 그러한 것에 쉽게 흔들려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바른 인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에 학생들이 이해받고 이해하며 소통하는 바른 인성교육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주정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에 근무를 하면서 위클래스 상담센터를 만들고 부름이라는 특별한 교육의 장을 열어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해받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을 구축해 혼신의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 학교 선생님, 아이가 지금 아파하고 있구나. 웃고 있으나 울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인지 능력을 키우는 것을 저희들은 지금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 인지 능력 다음에 치료를 위한 단계, 그 아이의 심각한 정도, 중증, 경증에 따라서 연계해야 될 기관들의 확충, 그 다음에 경제적 지원, 그리고 그 아이만 아픈 게 아니라 그 가족이 아프게 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상담, 그 다음에 그 또래 집단에 대한 어떤 어시스트,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는 면밀하게 체계를 세우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식 위주의 수업은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업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어려움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교육이 대면 수업과 함께 온라인 수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육의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지만 청소년들의 교육은 학부모로서의 바른 역할, 교사의 책임 있는 인성교육, 사회에서는 어른들의 바른 생활이 청소년들에게 바른 인성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렇듯 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이 나라의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JBC 뉴스 이양래입니다. 장흥군은 9월 29일 국제 슬로시티 지정 가입을 위해 한국 슬로시티 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장흥군의 슬로시티 지정 가입을 위한 제반 절차를 대행하고 슬로시티 운동, 정신의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 설명회와 교육 등을 수행합니다. 장흥군은 2007년 아시아 최초로 국제 슬로시티에 가입했지만 2013년 지정 해제됐습니다. 민선 7기에 들어서면서 지역민 삶의 질 향상과 세계적인 브랜드 창출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제 슬로시티 재가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군은 오는 10월과 11월 중 국내 전문가 현장 실사와 내년 1월과 2월 중 국제 슬로시티 연맹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2022년 상반기 중 지정 가입을 목표로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남군이 제11회 대한민국 SNS 대상 공공부문 기초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해남군은 2019년부터 3년 연속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SNS 홍보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군은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블로그, 유튜브 등을 활용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다양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도군도 2021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대한민국 SNS 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소셜 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해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천사대교와 추포대교를 지나 비금 도초도까지 육로로 접근하기 위한 암태비금 연도교 건설 사업이 숨가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24일 발표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후보 사업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신안군의 추포비금 연도교 건설, 암태 신석 단고 국도 개선 사업이 통과되었고 국토교통부가 5년간 신규 추진할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사업 구간 내 고난도 공사인 남해서면 여수신덕, 고창해리 부안변산, 신안비금 암태 3개 사업은 연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비금 도초 권역의 육로 연결 시기가 상당히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데요. 마음만큼은 풍성한 날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현장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